혁명의 꿈을 안고 노동 현장으로 들어갔던 학생들, 그리고 함께했던 노동자들. 혁명의 열정은 사그라들고 투쟁의 전망은 희미해졌다. 93년도 이런 와해되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운동권을 철수해 갈 즈음에, 그럴 때는 정말 어떤 입장을 따라야 될지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다르고 막 이랬던 시기가 있거든요. 그 당시 너무 먹고 살기 힘들었다. 운동만 이렇게 쭉 하고 이러면서 생활을 너무 이렇게 버려둔 측면이 있고, 그게 이제 더 이상 그 부담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면서 한 몇 년의 활동, 한 10년 정도 가까운 활동 속에서 많이 지쳐버린 점. 이제 외부의 공격이 아니라 진보 진영 내부에서 스스로 자신의 신념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저는 이제 그 사회주의를 떠나보내면서 제가 결심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 어떠한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절대 이데올로기는 결코 신봉하지 않겠다. 1975년 위장 취업해 서울 노동운동연합을 이끌었던 노동운동가 김문수도 새로운 선택을 했다. 감옥 가서 살고 나오고 당시에 사회주의권이 또 전부 붕괴를 다 했습니다. 이거 사회주의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굉장히 지적인 고민과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김문수는 당시 함께 노동운동을 하다 구속되어 있던 노회찬을 면회와서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이란 책을 고안했다. 이런 큰 근본적 변화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걸 자꾸 자기 과거의 그 도식에 매달려 있지만 말고 새로운 것을 한번 눈을 떠서 보기라도 봐라.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사람이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구나.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자기 일에 대한 확신은 없지만 할 수 없이 이런 일이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 일을 옳다고 믿고 하는구나. 1969년 8월 4일 김문수는 학교로 돌아가 25년 만에 늦가기 졸업을 했다. 당시 위장 취업돼 있던 수많은 학생들이 이렇게 학교로 돌아갔다. 학생 출신이랑 노동자 출신이랑 좀 다른 점이 이거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돌아갈 때가 있다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걸 그때 좀 많이 느꼈어요. 학생 출신들이 그 돌아갈 때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어떤 거구나라는 게 좀 그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니네들은 운동한다고 와갖고 마치 우리를 갖다 가르쳐 왔고, 그럼 항시 우위에 있었고, 그러다가 이제 니네가 어려우니까 니네는 다시 이제 니네 살 길 찾아 가버리는, 그래 니네는 노동자가 아니다. 지식인을 따릅니다. 학생들은 떠나갔지만 노동자들은 돌아갈 곳이 없었다. 1985년 구로동맹 파업으로 구속됐던 강명자 씨는 블랙리스트에 올라 지난 20년간 제대로 된 공장 한 번 다녀보지 못했다. 문제인물로 찍혀 번번이 입사를 거부당했다. 지하실을 세내 하청받은 일감으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그녀는 당시에 쓰라렸던 기억을 잊지 못하고 있다. 안 되겠다고 강명자 씨 그냥 저희 회사에서는 못 받아주겠다. 그래서 왜 못 받아주느냐. 그러니까 그 이유는 내가 더 잘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때 그렇게 나오고 큰 회사는 안 들어갔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제 그 상공당에 구름다리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서 참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하면서 화가 나죠. 이제 혁명의 시대가 지나간 자리에 생계에 허덕이는 노동자는 여전히 남아있다. 적어도 한국의 블루칼라 노동자, 생산직 노동자들은 삶의 기회라는 게 뭐라 그럴까요? 대안이라고 할까? 선택할 수 있는 여지라는 게 없어요, 거의.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공장에 계속 일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돈 좀 모아갖고
내 가게 하나 낼 거냐? 이거밖에 없잖아요, 사실. 농촌으로 다시 돌아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런 데서 어떤 차이점들. 학교로 들어간 위장 취업자들에게도 어려움은 있었다. 몇 년의 공백, 대학은 이미 낯선 풍경이었다.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요구되는 능력이라고는 진짜 영어부터 시작해서 가진 게 없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 없다는 거를 막 자신한테 각인하고 인정하고 이러는 거에 4, 5년을 눈물을 흘렸던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전체적인 전망이 없는 상황에서 나 개인의 생존이 중요하게 부각이 됐던 것 같고, 거기서 살 길을 모색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시를 보거나 아니면 취직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뭐 학원 강사를 하거나 뭐 이러면서 이제 자신의 개인적인 삶을 추스리는 문제로 이제 후퇴해 갔다는 것 같죠. 세상은 빠르게 변해갔다. 1993년 문민정부는 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군부 쿠데타의 뿌리를 도려낸다며 육군의 사조직인 하나회 인맥을 제거해 나갔다. YS가 이만하면 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많이 있었고, 저도 그 당시에 바로 이 정도로 한다면은 정말 권력을 통해서 개혁을 할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당시에 민자당입니다. 민주자유당에 제안을 받고 입당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진보 세력은 김문수의 선택을 받아들이지 못했고 너무 빨리 타협하는 게 아니냐며 비판했다. 현실이 변화되지 않았는데 동부 사회주의가 망했다고 해서 우리가 이 길을 그만둬야 될 이유가 뭐냐. 저는 그건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었죠. 그분들은 이제 저를 그렇게 보겠죠. 너무 쉽게 타협한다. 이렇게 보겠고, 또 이제 보수 쪽에서 보면 저거는 여전히 빨갱이 아니냐. 또 이래 보겠고 하는 그 모순 속에 제가 살아가고 있겠죠. 다만 중요한 것은 그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뭐 민주화의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면은 뭐 민주당으로 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냐. 한나라당도 고려하냐. 한나라당이 고려의 대상이 되냐. 아니 그래도 이 진보라는 이 가치를 놓으면 안 되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경론을 많이 벌였죠. 한때 금속공장에 위장 취업했던 원희룡도 새로운 선택을 했다. 노동운동의 길이 아니라 보수정치의 틀 내에서 합리적인 변화를 이끌겠다는 야무진 꿈. 과연 그 꿈은 실현되고 있는가? 당리 당략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 정치가 이 사회의 발전을, 역사 발전을 가장 가로막고 있는 원흉이라고 스스로 말했으면서 그 당리 당략에 보조를 맞추어서 그 당권 논리만 갖고 머물러 있는 모습을 보면은 운동권 출신이 아니었나라는 저는 이렇게 착각이 들 정도거든요. 큰 틀에서 보면은 결국 민주화 세력이 결국 합법적인 권력 장악, 선거를 통한 집권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데에서 중간 다리 정도의 역할을 한 게 아닌가. 이제 물론 이제 호랑이를 잡으러 호랑이를 굴러 간다고 그래서 호랑이를 잡은 건지 아니면 또 하나의 새로운 호랑이가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 냉엄한 역사의 평가를 받겠습니다만은. 문제는 지금의 그 민주화 세력이라는 개념 자체가 386이라는 건데 386은 학벌을 가진 학생 출신들만을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독재에 저항해왔던 민주화 세력들. 그동안 이 민주화 세력을 대표하는 말은 386이었다. 그러나 386이라는 말에는 노동자가 없다. 기나긴 민주화의 길에서 학번 없는 노동자들이 해왔던 역할은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외면받아 왔다. 그러면 80년대에
그 학술들하고 같이 고생하고 그 어려운 골방에서 사회민주화를 위해서라든지 폼나긴 사회민주화지만 하여튼 국가 권력과의 쭉 싸웠던 노동자들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있거든요. 그들은 한 번도 그 지금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고 이 좋아진 거에 대해서 역할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조명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주목받은 건 운동권 스타들이었다. 지역 감정과 보수 정치의 넌덜머리를 내던 국민 감정을 의식해 제도 정치권은 젊은 피 수혈이라는 카드를 선택했다. 학생회장 출신 송영길은 김대중을 선택했다. DJ가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후보 단위로 하지 못한 실패한 면이나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했던 이 세력의 흐름을 이어서 발전적으로 극복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졌고 그래서 저도 민주당에 참여했고요. 민주화 투쟁 경력이 돋보이는 386 운동권 스타들 상당수는 보수 정치의 개혁 세력으로 합류했다. 그러나 이들이 정치에 입문하는 과정은 당 총재가 공천자를 낙점하던 시절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특혜를 받아서 영입돼. 그래서 일테면 정당 생활 20년, 30년 해도 아직 차례가 돌아오지 못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제끼고 새치기 한 거죠. 쉽게 말하면. 제왕이. 너 이리 와, 이리 앞줄에서. 쉽게 뺏지 않고 의회에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좀 유명 인사들이죠. 유명 인사니까 이 제왕들이 부른 거죠.